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공증무효 주장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종 공증까지 마친 합의에 대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 내용이 공증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한 피해자가 공증 합의서에 따라 5천만 원을 받고도 나중에 이건 사기 피해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증 당시 피해자가 서명을 강요받지 않았고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점이 공증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증 과정에서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공증서 등본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진행했던 공증인에게 당시 대화 녹취나 메모가 있는지 요청해서 합의 의사표시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면 검찰의 공증 합의서 원본과 함께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송금 내역 같은 이행 증거를 제출해서 합의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공증서가 가진 집행력, 즉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상대방의 무효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방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주로 공증 당시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공증인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그리고 서명자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서명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특히 합의서에 이것으로 모든 분쟁을 끝낸다는 의미의 최종 합의 조항이나 이후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무효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증 후에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집행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처음 합의서를 작성할 때부터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모든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